안녕하십니까. 제가 존경하는 김 대표님을 통하여 소개드립니다. 27년 채권 추심을 열심히 그리고 잘 하고 있는 박만수입니다. 저 김 대표는요, 지게차를 렌탈업도 했고 매매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. 현장 직접 일도 해봤고, 그런데 현장에 일을 하느라고 수금을 모을 때 많았어요.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게차 종사하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 했는데 돈을 떼지 않을까,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. 어떻게 정말 해야지 미리 방지할 수도 있잖아요, 모든 게.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지게차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한 채권들은 상거래 채권, 즉 상사 채권이라고 합니다. 이 상거래 채권, 상사 채권은 채권 추심 업체에 의뢰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스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표 등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만 있어도 채권 추심 위임이 가능하십니다. 채권 추심 위임 접수가 되게 되면 전산 등록 후 채무자에게 통보 절차를 거치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채권 추심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. 미수금이 발생을 해서 채권자가 직접 진행을 하는 절차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. 채무자에 대한 상태는 채권자가 그 당시에는 제일 잘 알고 계시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, 문제는 채무자에 대한 상태는 지금까지 봐온 것은 채권자가 알고 있지만 채무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또 채권자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. 요즘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신용사회입니다.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소위 대출을 하거나 법인이 대출을 할 때 신용 상태에 따라서 대출 이율이 결정이 되듯이 그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도 신용 상태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지금은 그런 신용 정보의 파악, 또 재산이나 보유 현황 등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나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런 예를 좀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통상적으로는 자동차를 많이 예를 드는데요. 지게차를 좀 예로 들겠습니다. 자동차인 경우에 구성 부품이 한 3만 가지 정도 되는데 지게차는 제가 구성 부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3만 가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대표님 혹시 그 지게차 제조회사 대표님한테 안 좋은 관계세요? 그럼 아예 아니라고 부정을 하십니다. 그러면 그 지게차 제조회사의 연 매출을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표 기업인데 수천억씩 하는 회사인데, 대표님께서 납품하시는 그 지게차 바퀴 미수금이 1억이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그 회사에서 1억이 없어서 못 갚을까요? 아니면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지게차 대표님한테 미운털이 박히셔서 일부러 안 주시는 건지. 자, 이 얘기를 다시 되짚어보면 지게차를 구성하는 부품이 수천 가지라고 본다면 대표님 금액이 특별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뭐 비슷한 금액이라고 쳤을 때 1억 곱하기 수천 가지면은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대표님의 미수금이 단지 대표님만 발생한 1억이라고 하면은 정말 저한테 위임하시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대표님만 그 미수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유사하게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미수채권은 수천억 매출에서 1억을 못 갚는다는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 미수채권이 그 제조회사와 나와의 개별적인 발생한 채권이라면 좋은데 전체적인 지게차 업체의 매출 하향 등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면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보통 우리가 미수채권을 발생하면 야, 그 회사가 매출 수천억짜리인데 내 1억을 못 갚겠어?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다리셨다가는 그 수많은 업체와 동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. 내 채권을 나의 사안으로만 보지 말고 큰 업체에서 단지 1억을 못 줬을 때 왜 그렇지라는 그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그 회사의 상태에 대해서 일정한 도움을 드리고 다른 미수 업체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노하우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재무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는지. 그 관련 법에 따르면은 저희가 해드리는 업무는 추심 업무도 있지만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그 신용조사 업무도 있습니다. 신용조사라 함은 통상적으로 법인을 예로 들었을 때 법인에 대한 재무 상태나 신용 상태, 뭐 세금 체납이나 채무 불이행 등재가 됐다든지 금융기관의 미수금이 발생했다든지라는 사항을 대표님들께서는 내가 금 1억을 공사대금으로 못 받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
그 업체와의 어떤 그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보다 채무자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조사하고 네.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고향이 전라도고 이 시골에서 선배님들이 또 와요. 그러다 보면 선배님이다 보니까 와서 부탁하고 해서 장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. 네네. 야, 그럴 때 예. 그 미수금이 난처하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좀 우리 그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냉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, 사실은요.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뵈면서 제일 어려움을 토하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 친구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추심을 의뢰하냐? 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 회사가 그런 정도라면 난 거래 안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나중에 하세요. 나중에 다 체험한 다음에 다 비용 지불하고 이게 차라리 어느 정도의 손실은 내가 그냥 그동안에 손 베고 후 베고 또 그동안에 도움도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손실은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거래라는 게요. 시작은 어렵습니다만 시작이 되게 되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. 그러면서 미수금이 점점 높아지다 보면 그 미수금이 커져서 달래지도 못하고 안 줄까봐 불안해서 또 못 달래고 또 매출이 늘어나니까 또 그래서 못 달래고 차라리 그런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거래를 개시를 요청했을 때 그럴 때도 저한테 좀 한번 연락을 주시면 대충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상태이고 어떤 상태인지 정도만 알고 계시다면 아마 대표님께서는 그 거래처하고 개시를 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러니까 대표님은 결론은 판단 미리 하지 말고 네. 좀 전문가 상의를 한 다음에 네네.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요즘에 그 채권 추심에 관한 그런 어떤 그 법률들이 매우 강화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. 네.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대표님들이 저한테 이런 토로를 하십니다. 이 자식 나한테 하도 수없이 거짓말하고 방문하면 내일 줄게 하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욕도 몇 마디 했고 불시에 쫓아가서 돈 달라고 큰 소리도 질린 적이 있다. 근데 이거를 이 친구가 전부 녹음해서 고발을 했어요.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. 합의하느라고 채무 채권 다 포기하고요. 합의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. 채무자도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. 그런 경우의 수는 매우 작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. 대표님들께서 거래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만 딱 유심히 쳐다봐도 그렇죠. 이 회사가 사고칠 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. 업력이 얼마 안 됐네? 이것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대표가 건설회사인데 어울리지 않은 친구가 대표로 되어 있네? 건설회사인데 물론 건설회사 여성 대표님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반적인 사항들, 성별이라든지 나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만 살펴봐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대표님들은 법인 등기 얼마든지 동의 없이 뛸 수 있습니다. 법인의 설립 일자들이 나오고요. 법인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업종들이 쫙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는 대표라든지 감사, 이사 구성들을 전부 볼 수 있어요. 그쪽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금액이 얼마고 어떤 조건으로 하겠고 이런 것만 조합해 보면 그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그때 매듭을 지고 가라. 네. 소위 냄새가 나면은 네. 전문가한테 맡겨서 네. 그때 처리해버려라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어른들 그러시잖아요. 야, 더 아프기 전에 병원 가봐. 이런 얘기를 우리 주변한테 많이 하거든요. 채무자가 아픈데 아픈지도 모르고 대표님들이 거기에 말만 믿고 가는 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. 거래처 끊길까봐, 미운털 받겠다가 결제 못 받을까봐 그러시는데요. 적기에 의뢰하신다면 그런 문제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또 제가 또 부탁했는데 해줘서 감사하고요. 이 구독자분들이 연락이 가면은 네네. 잘 부탁드릴게요. 아유, 별 말씀을요. 네.